안녕하세요. 크랭크 시스템의 크랭크 형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피팅 설명에 이어서 수로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번에는 피팅 종류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시스템 수냉 시스템 구성하시고 수로에 따라서 이 피팅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수냉 파츠들로 이용해서 완성된 수냉 시스템인데,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로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피팅이 사용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따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윈도우에 있는 그 그림판 이용해가지고 수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신 시스템은 CPU랑 그래픽카드 이제 병렬식으로 구성이 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어느 한쪽 블록을 거쳐서 다른 블록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각 블록으로 동시에 이제 냉각수가 주입이 되고 나와서 동시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 구성이고요. 일반적인 직렬 시스템에 비해서 외관적으로 보실 때 좀 이쁘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수로가 조금 복잡해지고 작업하기 조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구성해 놓으면 이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좀 이게 화질이 안 좋은 맥캠이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좀 이뻐요. 일단은 이 병렬 시스템 먼저, 일단은 병렬이라는 걸 적어둬야겠구나. 이 시스템은 병렬 구성입니다. 물이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메시파이 S2 케이스인데 프랙탈 디자인 제품이고요. 이제 이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긴 케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장점도 있고요. 내부가 꽉 찼기 때문에 좀 이뻐 보이는 게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도 그렇고 물통도 좀 크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라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세워서 좀 더 시스템이 꽉 차 보이도록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꽉 차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물통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제 입출수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위쪽으로는 보시면은 공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물이 들어올 수가 없고, 나가는 경우도 다 아랫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좀 좁아가지고 저쪽으로 수로가 좀 휘어지거나 하기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좀 짧게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옆쪽으로 해서 물이 나오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U자로 휘어서 이 펌프로 물이 처음에 딱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에서 물이 나와서 그래픽카드 입출구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CPU 블럭도 그렇고 다 이제 입수구랑 출수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입수구가 항상 이쪽이고요. 출수구는 이쪽이에요. 거의 모든 그래픽카드 워터블럭이 이렇게 되고요. CPU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로 들어가고 나가고 표시가.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는 이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수구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대부분. 일단은 물통에서 펌프로 물이 들어와서 이 펌프에서 물이 이제 그래픽 카드로 들어갔고요. 그래픽 카드를 시켜가지고 나와서 보통은 이제 CPU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펌프에 물이 일로도 들어가고 동시에 CPU로도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픽 카드랑 CPU랑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 데워진 물이 일로 나오고 CPU를 데워진 물이 식혀준 물이 일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동시에 또 출수가 이렇게 됩니다. 출수가 돼서 라디 1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좀 바꿔야겠네. 이게 좀 많이 크니까. 나와서 라디 1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물이. 라디 1번에서 이제 물이 들어간 물이 좀 식혀서 이렇게 해서 라디 2번으로 갈 건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라디 2번으로 들어가서 라디 2번에서 식혀가지고 이게 물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이제 수로는 CPU랑 그래픽 카드랑 있는 이 두 수로가 있고요. 이렇게 휘어져 있죠. 기역자로. 그리고 물통으로 들어가는 거.
요 라인 있고, 그 다음에 라디 1번에서 라디 2번으로 가는 저 라인 있죠. 이렇게만 딱 보이게 돼 있고, 예, 수로를 구성하실 때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수로관이든 세로로 되어 있는 수로관이든 이게 평행이 되게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행이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이게 평행이 아니고 삐뚤빼뚤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삐뚤빼뚤하거나 뭐 이렇게 사선을 갖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 이 수로 구성은 특이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보시면은 모든 수로는 평행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하게 보이는 게 좀 정갈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실 때도.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게 이쁘구나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렬식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병렬식 구성도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수로 구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라디를 좀 얇은 걸로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나오게끔. 그 다음에 물통 같은 경우도 좀 사이즈 작은 걸로 했을 경우도 다르게 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신이 본 케이스에서 어떤 시스템, 수로가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봤을 때 이게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그걸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시스템 제작 계획을 삼으시면 되시고요. 요거 이제 병렬 구성을 보여드렸으니까 직렬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직렬식 구성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병렬식 구성과는 다르게 펌프에서 물이 그래픽카드든 CPU든 어느 한쪽으로 먼저 가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펌프에서 물이 난 CPU로 갔다가 바로 그래픽카드 갔다가 라디에이터 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개의 라디에이터를. 아니면 반대로 뭐 펌프에서 라디로 갔다가 그래픽카드 갔다가 이걸 다시 라디 한번 시켜주고 CPU로 가고, 뭐 아니면은 뭐 일로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수로 짜실 때는 이게 내가 짠 수로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현이 가능해도 작업성이 좀 쉬운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어려웠어도 뭔가 수로 디자인이 이쁘게 나오면 괜찮겠죠? 근데 이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팅의 개수 같은 경우도 수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피팅이 많아지면 작업이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밴딩이 너무도 많아지면 난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작업하셔야 되고, 일단 직렬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지금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물통으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물통 물이 일로 나올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제가 이제 직렬로 한다면은 펌프에서 바로 라디 1번으로 갈 것 같아요. 라디에서 이제 물이 이제 CPU로 갈지 아니면은 그래픽카드 블럭으로 갈지 정해질 건데,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누드 테스트를 했을 때, 누드 테스트,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테스트 한번 했을 때, CPU 이제 오버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8700K인데 5기가로 진입되는 그 전압이 1.2V였거든요. 그럼 굉장히 수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냉각 성능이 갖춰지면은 5기가는 무난하게 달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라데온 7이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라데온 7이 이제 또 물질을 하면은 성능이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좀 중점을 둬서 그래픽 카드로 먼저 냉각수를 보낼 거예요. 이거는 율로 보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출구랑 필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바뀐다고 해서 뭐 성능이, 그러니까 냉각 성능이 엄청 뭐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뭐 제조사에서도 입출수구를 정해주긴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니면 이게 차이가 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수로 구성상도 이렇게 이게 트위스트를 해주게 되면은 별로 이쁘질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일로 안 들어가고 원래 정석대로 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좀 깔끔하게 보이려면 이 그래픽카드 뒷면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뒷면으로 가고 나오는 거 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이 좀 비잖아요. 그럼 밖에 이게 겉에서 딱 봤을 때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 하나는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이뻐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바깥에 출수구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일로 연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나온 것이 CPU로 가는 게 아니고 라디 2번으로 갈 거예요. 라디 2번에서 나온 게 CPU로 갈 거고, CPU에서 물통으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다 평행을 이루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도 가능하면 좀 직선이 올곧게, 여기서 떨어지는 직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곧게 작업을 하셔야지 좀 이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 케이스에. 만약에 없으면은 이 케이스랑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 중에 찾아가지고 그런 걸 한번 보시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 영상에도 썼던 내용인데, 이렇게 가능하면은 시스템이 꽉 차게 보이는 구성이 좋긴 한데, 이렇게 하시면 작업이 힘들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요 안쪽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요걸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거지만은 쪼이거나 이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좀 라디가 좀 얇았고 얘도 좀 얇고 물통이 좀 작고, 얘 같은 경우도 라이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꽂거나, 라이저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좀 부품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아무래도 작업이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런 피팅 같은 경우도 좀 저 같은 경우 활용을 한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라인에 맞추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 피팅을 줄이면은 밴딩이 아까 말씀드린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밴딩 보면은 밴딩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막 여러 가지 구부러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실제로 보면 안 이뻐요. 예, 그게 별로 좋은 구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밴딩은 좀 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여러 번 하다 보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왜 이제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간단하게 보이는데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RGB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이나 여기 자체 통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거 화려한 거 싫으시면 단색으로 바꾸셔도 되시고 뭐 끄고 쓰셔도 되시고요. 네, 아무튼 수로 구성 같은 경우 직렬로는 이렇게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이제 CPU로 들어가고 나와서 다시 그래픽 카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걸로 하시되, 아까 말씀대로 실제로 작업했을 때 작업 편의성과 그다음에 좀 실제로 구성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따져 보셔서 하셔야 되고, 정말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에서 해당 시스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요거는 메시파이 S2잖아요. 메시파이 S2 워터쿨링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빌드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시면은 빌드가 많지는 않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앞에 요거는 말 그대로 메시파이기 때문에 메시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랑 사이즈 똑같이 디파인 S라고 있잖아요. 프랙탈 디자인 디파인 S2 워터쿨링 빌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몇 가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쁜 걸로 고르셔서 그대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변형하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수로를 변경하셔서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딱 보셨을 때, 피팅이 요런 게 들어가는구나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이거 보시면 여기에 어떤 피팅이 몇 개 들어갔고 몇 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안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요 파워 가림막 밑에 펌프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여드리면은 이 펌프고, 기역자 피팅 90도 피팅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요. 아까 여기에서 U자를 꺾어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나와서 하는데, 좀 이렇게 지금 90도 피팅을 많이 쓴 이유가, 안에가 이게 협소하기 때문에 배수를 하지 않을 때는 이제 90도 피팅을 이제 접어가지고 안에 좀 가능하면 좁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쭉 펼쳐놓은 상태로 이렇게 접을 겁니다. 접고 해가지고 좀 좁은 공간에 꾸겨들 수 있게끔 피팅을 그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면은 앞 90도 피팅이 1개, 2개, 3개, 4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피팅, PVC용소형 컴프레션 피팅이 하나, 2개가 들어갔고, 그다음 스플리터 피팅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투웨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웨이로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저렴하겠죠? 여기 들어가서 일로 하나 나가는 걸로, 아니면 플러그 피팅으로 막아야 되니까 또 플러그 피팅이 또 들어가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죠.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하셔가지고 몇 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작업하시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피팅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다고는 하는데 실제 해보시면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작업 피로도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좀 작업을 대충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시죠? 이제 커스텀 순행은 좀 대충 하다 보면은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꼼꼼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편의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약간은 피팅 개수를 여유 있게 구매하시는 게 좋긴 한데, 피팅이 생각보다 가격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배우 걸로 샀어요. 근데 피팅에도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피팅에 돈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갈아엎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젠2가 나오잖아요. 젠2 때 이제 완전 풀스냅으로 메모리까지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바꾸려고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꾸며놓긴 한 건데, 라데온 7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피팅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피팅도 좀 좋은 걸로 EK 워터블럭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치파워 제품을 사용하면은 좀 비싸요. 그래서 뭐 하나당 10,000원, 20,000원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보시면 요것도 한 20개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피팅이 연장 피팅 뭐 다 해가지고 20개 넘게 들어갔어요. 계산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20만원, 뭐 40만원 이렇게 금방 깨져요. 좋은 걸로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여유있게 산다는 게 좀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놓고 안 쓰면 또 낭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고로 파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커스텀 순행하시려면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싼 걸로 하실 수도 있는데, 싼 걸로 하시는 건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좀 중국산 제품으로 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 안 드리고, 약간 저렴하게 하실 거면은 국산의 그 사이오닉 있잖아요. 사이오닉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사이오닉 거는 품질도 괜찮고 한데, 이제 좀 디자인 고를 게 제약이 돼 있죠. 아무래도 제품이 여러 가지를 못 고르고 사이오닉 걸로만 딱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좀 있고, 좀 괜찮게 EK나 아니면은 뭐 비치파워나 베로우나 뭐 이런 것들 급으로 하시려면은 금액이 좀 들어갑니다. 요것만 해도 부품만 해도 100만원 또는 들어가요, 기본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투자하는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처럼 여유롭게 구매하고 나면 또 장비도 구매해내잖아요. 예를 들면 히팅건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밴딩할 때 필요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이제 업체에 맡기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이걸 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도 많으실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자신이 DIY 하는 거를 즐기시고 그런 걸 이제 뭐 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면은 적극 추천드려요. 재밌을 거예요, 하시면서. 저도 이걸 재밌어서 하는 거라서 재밌으실 거니까 뭐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게 이쁘고 성능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맡기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것도 뭐 그게 업체에 맡기는 게 나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하실 분들은 제가 되게 자세하게 올려놨잖아요. 뭐 라디도 그렇고, 라디에 많은, 그러니까 케이스에 많은 라디라든가 물통을 뭐 어떤 걸 구매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다 올려드렸고, 물통 분해해가지고 뭐 LED 스트립 장착하는 것도 올려드렸고, 펌프도 분해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블럭들도 분해하고 청소하는 방법 좀 이런 거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의 다 올려드렸어요. 거의 다 이제 오픈을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해서 이제 이 튜브들 실제로 커팅하고, 그 다음에 피팅이랑 실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연결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요즘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정보 공개하신 분들 많으세요. 예를 들면 유명하신 분, 대기순이 같은 분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보시면 정보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하실 때 조금 두렵고,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데, 일단은 뭐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좀 이뻐 보여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돈이 좀 있으시면은 업체에 맡기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거의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튜브랑 피팅 연결하고 뭐 이제 커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공구들, 이거 작업을 하려면 필요한 공구들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있으면 좋은 것들 뭐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 이것처럼 이제 쿨링팬 여러 개 들어가면 이제 PWM 쿨링팬이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이제 RPM이 증가하고 줄어들고 하는 쿨링팬이기 때문에 PWM 팬이 여러 개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PWM 단자가 메인보드에서 그런 것들, 이제 스플리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추가로 구매를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정리 한번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조립을 하는 영상 이렇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지금 이제 새벽이어가지고 좀 피곤해서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좀 제가 이제 유튜브 초보라 가지고 재밌게는 못하는데 앞으로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원래 저희 지금 유쾌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찾아서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스냅 가이드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거 끝나면은 제가 꾸준히 느리더라도 이제 시스템 제작하는 거 틈틈이 사진 찍어서 영상 찍어서 올릴 건데, 작업을 하다 보면 사진 못 찍는 경우도 있고 영상 못 찍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빨리는 못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힘이 나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크랭크 시스템의 크랭크 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